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족 간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아직도 마음이 무겁지만 같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렵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잠시 공방 일을 접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평화로운 나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을까요? 처음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은 여전히 포근했고 언니와 형부도 자주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 언니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10살 위였는데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던 존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부모님께 더 사랑받는 언니가 늘 부러웠죠.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앞으로 된 집이 문제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집 관리를 계속 맡기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단순히 염려해서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의도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즈음 형부가 종종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 같은 걸 보여드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형부가 두고 간 서류를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건 어머니 명의의 집을 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위임장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찾아가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몰랐냐면 그때는 공방 일이 바빠서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했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언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부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고 심지어 친척들 몇몇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의하자 오히려 너는 늘 공방 일만 하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잖아.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미 대부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더라고요. 언니는 어머니의 인감증명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고 필요한 서류들은 거의 다 처리된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어머니께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그렇게 바빴던 시기에 언니는 철저하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게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는 이미 그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아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요. 이유를 물으니 최근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 돈이 필요했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게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제가 어머니를 데려가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나와 구경할 정도로 말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어요.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후에도 사건은 계속됐어요. 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한다며 압박을 가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도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까지 벌였죠. 그때마다 저는 손님들에게 가족 간의 문제라서 라며 뒤늦게 변명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 하셨어요. 밤마다 혼잣말을 하시며 울곤 했고 가끔은 갑자기 언니 이름을 부르시며 초인종 소리에 놀라 깨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도저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에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어르신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우선 어머니를 위한 상담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언니에게도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대화는 또 다른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는 제가 제안한 대화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사실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한 분이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저지른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언니가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니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이 아닌 그 남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니가 항상 특별하게 대해줬던 진짜 이유였던 거죠. 충격으로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어머니께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저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터져버린 상태였고 저는 이 복잡한 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언니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욱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집을 가져도 되는 거야 라며 오히려 권리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진실을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제게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대요. 집안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셨고 그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폭력적이셨고 집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만난 그 남자가 유일한 위안이었고 결국 언니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의 삶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폭력은 더 심해졌대요. 그래도 이혼은 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런 어머니의 유일한 행복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상처이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언니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이었고 그 상처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편을 들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청했죠. 처음엔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수락하더군요. 아마도 언니 역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어릴 때 자주 가던 공원이었어요. 그곳은 우리가 언제나 다툼 없이 평화롭게 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언니는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나갔던 것 같아라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언니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한 건 사실이잖아라고 말이게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언니 역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까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재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결정한 건 어머니의 치료였어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도 병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재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해결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고 언니와 저 사이도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재산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친형,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큰아버님께서도 저희 집안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이번엔 반드시 공정하게 나눠야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또다시 재산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번엔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 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언니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여러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문제는 공정하게 해결했고 그 돈은 어머니의 요양비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언니와 저는 다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처럼 친밀한 사이로 돌아가려 노력했죠. 물론 아직도 때때로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계셨어요. 심리 상담 덕분인지 아니면 우리 자매가 화해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공방 일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언니가 종종 찾아와 도와주기도 하고 어머니도 가끔씩 방문하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느낀 건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